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사는 60대 사업가입니다. 저는 오래전 폐에 물이 차는 병을 시작으로 전립선암, 뇌종양을 앓았고 현재는 폐가 굳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있어서 잘 치료받고 다행히 호전이 되었는데요. 최근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로는 폐가 굳어지는 병인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걸까? 얼마나 또 아프고 괴로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들과 두려움, 우울감, 분노 등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감정들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할까요? 네.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힘을 잃으신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한선영입니다. 사연 속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난치병에 걸려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셨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하죠. 성경 씨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 적 있었나요? 네. 저도 최근에 좀 가슴에 멍울이 이렇게 좀 생겨서 입원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더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성경 씨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오늘 이 강연이 성경 씨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사연 주신 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오늘 이 강연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보통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극심한 고통 속에 삽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약효가 있는 약을 주어도 환자가 그 약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약효가 듣지 않는다고 하죠. 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로 인해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죠. 저도 생각해보면 다른 일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으면 크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내서 싸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 씨는 그런 일 없으셨나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죠. 괜히 막 몸이 피곤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러다 마음이 상하고 또 후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부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살게 되면 나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나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재작년에 혈액암인 림프종 판정을 받으셨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암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는 병인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 하시면서 잘 견뎌내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힘든 치료를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때때로 치료가 너무 힘들 때는 겁도 나고 또 멈추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치료 효과도 또 좋으셔서 지금은 암이 다 나았고 정기 검사만 받고 계시거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암을 이겨내 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외에도 자신이 몸이 불편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를 봐도 그렇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불행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장애에 굴하지 않고 현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가로 살고 있죠. 이처럼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더 뛰어난 마인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의 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병은 이미 다 나았다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백혈병에 걸려서도 나는 나았다 이렇게 믿고 사셨는데 정말로 그 백혈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암에 걸리셨었는데 그때도 백혈병도 나았는데 암도 그렇게 나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암도 또 다 나았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암을 이겨내셨죠.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암은 또 재발이 잘 되는 병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암이 이렇게 걸리셨었는데 그때도 또 나는 다 나았다 하고 믿고 사셨다고 해요. 비록 이렇게 몸은 병에 걸렸지만 그런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실화인가요? 네, 물론 실화입니다. 이렇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강사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강사님도 어려운 일 없으셨나요? 저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정말요? 괜찮으시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인데요. 현재 6살이 되었는데 4살 때까지 의미 있는 말을 한 단어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고 처음에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아이의 일이라면 엄마는 아픈 것도 사실 대신 아프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치료하셨나요? 네. 저 혼자서는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았는데요. 저의 멘토를 찾아가서 이러한 저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자폐를 가진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는 그렇게 믿지 않으시고 아이를 정상이라고 믿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정상 아이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키웠더니 그 아이는 초등학교 가서는 전교 회장까지 하고 지금은 또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학교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의 아이도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밝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저의 마음을 옮겨 보았더니 그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래 내 아이도 정상이야 하면서 늘 아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부모의 그런 믿음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아이도 밝아지고 또 정말로 아이가 좋아지는 걸 보았거든요. 정말요? 네. 얼마 전에 언어 평가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를 받은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평가를 받았을 때보다 한 1년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1년 치료를 받고 1년만큼 끌어올린 거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치료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와, 진짜 놀랍고 정말 저도 정말 기쁩니다. 네. 저 혼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고 또 교류할 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연결된 후에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언 중에 잠은 새우잠을 자도 꿈은 고래꿈을 꾸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실은 육체적으로 바쁘고 힘들어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면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이를 아침마다 센터에 데려가서 치료받는 동안 기다리고 또 치료가 끝나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와서는 또 수업 준비하고 저의 일을 또 수업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두 아이를 데려와서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바쁘고 몸은 참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밝게 잘할 것을 상상하면 갑자기 막 힘이 나고 또 마음도 막 즐거워지거든요. 네, 진짜 마음의 힘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또 상상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 씨 혹시 상상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상 코로나요? 아니요. 코로나19는 알지만 그 상상 코로나라는 건 전 좀 처음 듣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 코로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상상 코로나는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면서 피로나 두통 등 일상적인 이제 증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와, 이 코로나가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네, 어지러움, 이런 두통, 또 코막힘,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를 말하죠. 맞아요. 요즘에는 감기만 걸려도 사실 괜히 눈치 보이고 막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막 자가 키트로 검사하고 또 한 줄 음성 이렇게 딱 나와야 또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상상 코로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자기암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글쎄요. 네. 아마 자기암시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네네. 아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노시보 효과의 반대말로 의학 성분이 전혀 없는 약이라도 환자의 심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인 플라시보 효과와 이게 관계가 있는 게 이 자기암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자기암시는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가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더욱 발전시킨 개념으로 일정한 관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일이고 또 심리적 문제나 신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는 이 자기암시법을 통해서 정신과 또 몸에 이렇게 병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심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있듯이 상상 코로나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등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에밀 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기보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에밀 쿠에는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뭐뭐 해야 해 라고 하지 말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있어도 해낼 수 있고 또 믿지 못한다면 세상 제일 쉬운 일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아, 네. 앞에 사연 주신 분도 그렇고, 저도 이 아픔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니, 이미 나았어라고 믿어야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바꾸는 마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고 교류해서 부정적인 마음 대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 더 나아가 믿음의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통한 자기 암시를 통해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낫고 있다. 낫고 있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알고 배운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삶을 바꾸는 마음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죠. 마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이어간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